안녕하세요. 앱 스타트업 이야기 유준범입니다. 오늘은 누적 다운로드 1억 3천회를 기록 중이고 연매출 80억 원의 모바일 게임 회사인 퍼센트의 김강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때까지 10번의 IT 사업을 시도하셨고 게임 사업을 성공시킨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김강한 대표님의 사업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게임 개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강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현재 저는 111% 그리고 0.1% 그리고 쭈라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강한이라고 합니다. 111%의 대표 게임은? 111% 대표 게임은 보통 이제 와일드 테이머, 그다음에 현재 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타워 브레이커, 네. 뭐 로얄 블레이드. 저희가 워낙 게임이 많아가지고.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0.1%의 대표 게임은요? 그 나의 최애캐라고 그게 이제 제일 인기가 많고요. 쭈는요? 쭈는 지금 이제 출시를 했고요. 얼마 전에 미니룸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해서 이제 가구 배치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독도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건 현재 111%로 이관한 상태고, 네. 이제 쭈에서는 가구 쪽 브랜드 쪽 게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꾸미는 게임이요? 예, 꾸미는 게임. 좀 SNG 스타일이라고 했나? 네. 약간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약간 여성 네. 지향적이고, 그리고 조금 게임 같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네. 다운로드를 제가 그 센스타 지표를 보니까 2016년부터 보니까 다운로드가 가장 많이 안 발생한 월이 100만이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뭐 엄청나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0.1%까지 같이 네, 다 같이. 예. 네. 네. 이 수치가 궁금하시면 센스타워를 네.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도 쓰고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매출 공개 좀 부탁드려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2016년도에는 25억 맞나요? 네. 17년도에는 70억. 아니요, 17년에는 그 4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년도가 이제 8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법인 3개 합쳐서 말씀드리면. 네. 올해 네. 목표는요? 올해 목표는 매년 2배씩 성장이 목표라 160억을 최소로 잡고, 최소로요? 네, 목표치는 3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지금 7월 달인데 네. 가능한가요? 사실 지금까지는 작년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게임을 출시를 많이 못했어요. 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좀 완전 미니멀한 캐주얼 게임을 개발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네. 그러니까 저희는 A+B 게임이라고 하는데 게임을 즐기면서 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 게임을 좀 지향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스튜디오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이 보통 한 달에 게임을 한 달에 하나씩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3-4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게임 출시 속도가 좀 늦는 편인데 네. 7월 달까지는 계속 게임을 개발만 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7월 달부터 이제 하나씩 출시되는데 이것들 중에 이제 한 4-5개가 터져준다면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략이 광고 수익화에서 인앱 펄체스로 좀 좀 포커스를 넘어갔습니다. 맞추는 거죠? 네, 거의 5대5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그럼 앞으로는 그 비율을 더 인앱 펄체스 위주로 가질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7월에 게임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공들이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 게임은 아예 광고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앱으로만 승부를 보고 싶어서 네. 한번 또 새로운 시도 같고요. 네. 해보고 뭐 아니면 다시 광고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싶으셨어요? 어릴 적부터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릴 적부터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사실이어서 20살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크게 이제 사업, 주식,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자나 혹은 뭐 이제 복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복권은 안 될 것 같고 고소득자도 생각보다는 일찍 벌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뭐 그냥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포기를 하고 주식을 잠깐 손을 댔었는데 엄청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은 힘들겠다. 그때가 대학 때였어요? 예, 그때가 26쯤이었어요.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그래서 이제 주식을 접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26살 때부터 사업하기로 마음 먹었고 27살 때부터 첫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11%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제 IT 쪽 창업만 했었습니다. 앱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만들었던 거는 그냥 단순 카메라 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는 막 특이한 앱들이 되게 많았어요. 앱스토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창업은.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 한 달에 많이 벌면 10,000원 벌었나? 그 앱 하나당. 예,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어찌 보면은 앱 개발 공부를 또 할 겸 네.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좀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사업 계획서도 쓰고 투자 받으러 돌아다니고 했던 사업이 이제 스탬프로드라는 사업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통합 쿠폰을 발행해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데이트 코스를 저희가 짜주고 네. 밥은 여기서 먹고 영화관 여기 가고 카페는 여기 가라. 대신 이 세 군데에서 도장을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찍었을 때 저희는 이제 경품 리워드를 주는 시스템이었고 저희는 이제 그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쪽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일단 제가 처음 했던 사업이라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앱도 조금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요. 근데 오토 사업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영업을 하러 돌아다닐 때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싸움에 도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같이 볼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 뭐 투자도 받지도 못했고. 대학 때 공부는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네. 제가 졸업 학점이 2.4인가 그래요. 졸업할 수 있어요? 2.4로? 어떻게 딱 졸업이 되더라고요. 아, 네. 네. 정말 이제 학교에서 맨 뒷좌석에서 매일 사업 아이템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 이제 정해지면 그거 앱 개발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고 공부는 거의 안 했습니다. 힘들게 대학 가서 네,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가진 후부터 공부를 안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퇴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네. 부모님께서 자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졸업은 해라. 어차피 뭐 뒤에서 개발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돈을 벌고 싶다는 열망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 같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머니가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레스토랑 운영을 네, 하셔가지고 네. 어릴 적부터 이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네네. 네. 네. 신기하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머니가 버시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벌어야지. 네, 있죠. 그것에서 어머니에 대해 효도도 하고 싶고 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다가 또 힘든 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서 제가 제일 힘들게 했던 건 사실 크게는 사람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좀 사실 좀 정이 많은 스타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 처음에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이제 4명, 5명, 6명 이렇게 늘을 때 되게 가족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명, 3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출근해서 인사도 못 나눠보는 직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가족 같은 관계가 깨지면서 조금 더 형식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네. 그 친구들도 오히려 30명대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런 걸 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제 창업할 때 들어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가족 같은 걸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이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돈을 버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그거를 이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 이뤄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렇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밥을 먹는 게 맛있지가 않고 오히려 그냥 밤새 가면서 열심히 개발하면서 먹었던 컵라면이 더 맛있었던 것 같고 훨씬 값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한번 왔었고. 네. 공황장애가 오면 어떤가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늘이 노래지면서 고속도로였어요. 네. 되게 위험한 상황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늘이 노래지더니만 앞에 차들이 갑자기 로봇처럼 보이고
뒤에 차들도 되게 막 덤프트럭도 이상하게 또 많이 보이고 막 다 로봇처럼 보이고 안에 사람이 아무도 안 타있고 나만 딱 홀로 버려진 사람 같아 지구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뒤에 있는 차들은 쌩쌩 달려오고 앞에 있는 차들은 갑자기 급브레이크하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한 5분 정도 식은땀 흘리면서 계속 지속 운전을 했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제일 우측 차로로 가가지고 좀 천천히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다시 하늘이 좀 밝아지고 이제 또 차들도 조금 그냥 안정화 되고 노래도 막 크게 틀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공황장애구나. 너무 극도로 죽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 그때 이제 아 회사를 조금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가짐도 바꾸고 또 제 삶이 사실 회사랑 완전 거의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퇴근해서도 일하고 아니 그냥 뭐 자면서도 일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꿈도 항상 일적으로 꿨어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명상도 하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지금 두 가지에서 왔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거. 네 맞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있었는데 그걸 이뤘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가 사실 금메달을 목표로 했지만 금메달을 이제 따고 나서 되게 한번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일 많이 했던 건 명상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는 연습. 그러니까 제가 32살에 그 불면증이 있었는데 불면증이 어떤 현상이 불면증이냐면 불면증에는 종류가 있어요. 네. 그 진짜 잠을 못 드는 불면증도 있는데 네. 잠을 너무 많이 깨는 불면증이 있어요. 아, 저는 잠들면 한 6, 7시간 자는 동안 10번을 깬 적이 있어요. 아, 아니 10번을 깬 적이 있는 게 아니고 10번을 계속 깼어요. 하루에 10번씩 깼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거의 악몽을 꿨어요. 오, 스트레스. 거의 만약에 이제 뭐 그날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일이 있으면 그게 꿈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더 아픈 느낌? 막 머리가 뜨거운 계속 이제 공회전을 시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명상 같아요. 머리를 아예 비우려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명상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어떤 네. 명상 하셨어요? 저는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가만히 이제 예전에 제 군대에서 했던 건데 가만히 이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만 집중하는 거죠. 호흡을 네. 내뱉고 들이마시는 거, 그다음에 혹은 뭐 종소리 같은 게 난다면은 종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잡생각을 안 하는. 뭐 앱 같은 거 쓰셨어요? 유튜브는 좀 봤어요. 유튜브로? 네. 유튜브에 뭐 힐링되는 소리라든지 네. 뭐 자연의 소리, 그다음에 뭐 귀점 명상 그 채널도 몇 개 있고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병원도 가봤습니다. 병원도 가봤는데 뭐 병원은 사실 수면제 정도잖아요. 처방이 결론적으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라는 얘기만 하는데 스트레스가 그거는 힘들더라고요. 계속 머리 비우는 연습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지금은 이제 좀 제 자신이 좀 변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오면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멀쩡할 줄 알았던 거죠. 스트레스 아무리 받아도. 근데 지금은 이제는 스트레스에 되게 약하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풀려고 노력하고 머리에 담아두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예전에는 그게 하루 이틀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저 지금은 1시간 정도만 고민하고 그냥 그 고민을 아예 안 해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도 가끔씩 와요. 또 다시 네. 불면증이라든지 네. 그런 게 오면은 다시 명상합니다. 네, 명상하고 잠깐 쉬고 그냥 하루는 좀 쉬고. 111% 게임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네네. 성공 요인을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게임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게임 장르 분야도 있지만 비게임 장르에서도 많이 영감을 받으려고 해요. 한 예로 뭐 7개의 대제라는 걸 보면은 그 7명이라는 엄청 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7개의 성격을 가진 주인공을 게임에 녹아내면 어떨까? 혹은 뭐 이번에는 설정이 뭐 원펀맨 같은 거 보면은 또 엄청 세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면 이제 컨셉을 이번에는 엄청
엄청 센 주인공을 뭔가를 만들어봐서 게임을 만들어보자. 왜냐면 그걸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는 것 같다라는 연구도 하고 잘 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도 정말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왜 잘 됐을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떤 룰뿐만 아니라 되게 작은 요소 하나에 다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핫했던 궁세전설 같은 게임도 되게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잘 되는 요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저희 회사의 게임에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가져오고 뭐 뺄 건 빼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의 자유도를 되게 높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기획서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거를 만들잖아요. 개발자, 디자이너가. 근데 저희는 먼저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오라고 해요. 게임이 끝나면 이제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 1순위,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이제 만들 게임들을 프로토타입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고 재밌다, 재미없다를 판단해요. 4명이서 앉아서. 4명은 어떻게 구성되죠? 개발자 1명, 디자이너 1명, PM이라고 하면 이제 레벨 디자이너, 네. 게임 레벨 디자이너, 그래서 저랑 이렇게 넷이서 회의를 해서 다 공동으로 재밌다, 만장일치가 되면은 이제 게임 개발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른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대표로부터 나오면 그 대표 지향적인 게임들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냥 본인들 어떤 친구는 뭐 리듬 게임 만들고 싶으면 리듬 게임만 만들고 어떤 게임은 그냥 뭐 ODP 게임 만들고 싶으면 ODP 게임 만들고 어떤 친구는 뭐 그냥 진짜 아케이드 만들고 싶다면 아케이드 만들고 다 이제 막 달라요. 퍼즐도 만들어봤다. 또 질리잖아요. 또 이번 퍼즐 게임 만들면 또 다른 애는 퍼즐 만들기 싫다 이번에는 질렸다. 다른 거 만들고 싶다면 다른 거 만들어 봐라. 네. 지금 13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50개는 나오겠네요. 네. 한 팀당 이제 한 1년에 한 3-4개를 만드신다고 보면 네. 뭐 4개라고 잡고 그게 이제 13개 팀이 있으니까 한 50개 정도. 사람을 좀 늘리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스튜디오도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럼 50개 중에 네. 몇 개 정도가 성공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등급을 좀 나누는데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매출이랑 다운로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다운로드가 엄청 높거나 1000만 네. 다운로드 이상이 돼버리거나 혹은 매출이 그냥 10억 이상을 내거나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부르는 그냥 S급이라고 네. 부르는 거고 더 더블 S급 이런 것들은 음. 이제 한 30억 넘어가는 게임들 그다음에 뭐 다운로드가 이제 통합 한 3천만 다운로드 넘어가는 것들을 더블 S급이라고 할 때 더블 S가 보통 한 1년에 한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네. S급이 5개에서 7개 사이. 네네. 5개 정도. 네. 상당히 높네요, 성공률이. 따지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네, 네.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사실 매출이 그래도 매년 2배 성장하는 이유가 네. 인력이 많이 늘어나진 않고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그 어떤 게임이 폭발적으로 터지기보다는 계속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노하우도 생기고 네. 이제는 사실 옛날에는 뭐 레벨 디자인 같은 것도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이제는 저희는 레벨 디자인 표를 그려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게임 하나당 알프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 개발사를 위해서 네, 노하우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요소를 한 10가지 정도 이상이 되는데 저희 체크리스트 중에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개가 포함되면 좋은 게임이라고 판단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에 좀 특화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다가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있어도 죽지 않는 서비스가 그 중에 하나 있어요. 궁수의전설도 사실 있거든요. 궁수의전설도 이제 보면은 한 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네. 다 죽였어요 적을. 그러면 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가만히 손을 떼고 있어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수 언제든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네. 쉴 수 있는 거 네, 그런 류들이 조금 더 리텐션이 좋아요. 네, 중간중간 계속 끊어주는 거. 네네네. 그게 없이 계속 쭉 게임을 이어서 가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업그레이드하는 게임은 그거보다 좀 리텐션이 떨어지고 그것도 저는 하나의 중요 요소라고 봅니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다른 게임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업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좀 관심 가는 사업 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있으세요? 이번 연도에 법인 2개를 더 만들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라운지 라운지 바. 진짜 빠요. 네. 아. 강남에서 규모가 꽤 큽니다. 10월부터 오픈할 예정이고요. 오.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사방이 빔으로 싸가지고 빔 프레트 싸가지고 네. 벽 전체가 그냥 영상으로 틀어집니다.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놀러 갈게요. 네. 이때까지 하셨던 사업은 다 디지털 쪽이었는데 네. 이건 완전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이게 라운지 바란 건 완전 이 노하우도 다를 테고 네.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다를 텐데 왜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걸 좀 더 IT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친구랑 같이 법인 설립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워낙 주류 쪽으로는 많이 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일반적인 운영은 그 친구가 할 거고 저는 이제 그 영상에 쏴지는 네. 영상을 어떻게 이제 좀 재밌게 풀어볼까, 게임적인 요소를 어떻게 넣어볼까. 저는 사실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계속 진출해 나가는 게 사실 저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게임도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다. 네. 혹은 게임적인 요소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녹여내 보고 싶었고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라운지 바랑은 좀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 라운지 바에 홍보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와인도 많이 팔 건데 네. 포도 농장을 경영하는 게임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포도를 만들어서 1등급 와인을 만들면 네. 이제 한국에다 수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출하면은 저희 가게에서 판다라는 거를 간접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게임하는 유저들 중에 와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기 가면은 자기가 만들었던 1등급 와인이랑 똑같은 라벨의 와인을 팔고 있네.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네. 그렇게도 마케팅을 할 거고. 네. 지금 와인 앱을 만들고 있어요? 와인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아직 이제 10월달에 맞춰서 오픈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 사업인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게임을 즐겼는데 이걸 게임을 잘하거나 뭔가 하는 유저들이 저희 채널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게임을 플레이 영상만 이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뭔가 연계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토이 채널이랑 뭐라고 해야 되나 슬라임 같은 거 만지고 막 만지작거리는 약간 이제 유아용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뭐 그 인형 ODP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최애캐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인형 ODP기를 하는 어린애들을 좋아하는 애들이 유튜브도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기는 라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친구 몇 명이랑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완전 붙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의 투자 형식으로 하고 있고 네. 조금이라도 이제 두 번째는 게임이랑 조금 시너지 날 수 있는 거 그 위주로 지금 아이템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장점은 뭐인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시도해 보는 것 같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법인 만들기로 마음 먹었으면 바로 만들고요. 네.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으면은 개발도 되게 빨리 만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 만들진 못하는데 코딩을 막 정말 잘 만들진 못하는데 빨리 개발이 돼요. 저는 그래서 빨리 개발해서 출시해 버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재미없으면 그냥 접으면 되고 또 다른 걸 아이템 고민하고 반응이 온다 하면 이제 그거를 사업화 시키는 걸 하죠. 그래서 빨리 하는 거랑 좀 사업화 시키는 거 그 두 개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접기 전에 이 아이템을 좀 뭐 변화를 줘서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라는 결정과 아니면 이거를 접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그게 사실 서비스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저는 모든 서비스 간 리텐션을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재미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재밌으면 다시 들어올 거고 네. 재미없으면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건데 리텐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이나 뭐 서비스를 출시할 때 핵심적인 것들 먼저 출시를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개팅 기능 중에 뭐 이번에 얼굴을 빼보고 해보겠다. 네. 그래서 그럼 얼굴 뺀 소개팅을 먼저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3일 만에 만들어서 개발을.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디자인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참신하면 계속 남아서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디자인도 입히고 기능도 입히고 하는 건데 만약에 반응이 없어요. 왜 얼굴이 없는 소개팅 앱이야? 나는 얼굴 무조건 봐야 돼 라고 하면 이제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기본 유저 유입은 어떻게 해요? 돈을 UA를 하시나요? 유예는 조금씩 하죠.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서비스, 잘 된 서비스는 10만 원씩만 하루에 10만 원씩만 해도 네. 느낌이 와요. 아.
뭐 10만 원이 뭐 크다고 생각하시면 5만 원만 해도 뭔가 입질이 와요. 아, 네. 네. 뭐 CPI의 단가가 얼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데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네, 느낌이 있어요. 바이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사업하기 이전에 4, 5년 전에 나에게 주는 조언이 있다면? 전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잘 많이 안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권씩 읽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권 엄청난데요? 예, 정말 많이 읽고 있습니다. 좀 잠을 줄여서라도 아, 읽고 있는데 이제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몰랐구나. 네.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어떤 스스로 시도만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도하고 또 바로 이제 바로 뭐 피벗하고 시도하고 피벗하고, 근데 그게 모든 게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운영 방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한테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시행착오들이 되게 이제 길고 힘들었었던데 책을 통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책을 좀 더 일찍 접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추천하는 책은요? 지금 현재 사업 규모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네, 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네. 모든 사람들에게 그쵸,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걸 읽으니까 조금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네. 좀 칭찬 위주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떤 행위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하게끔 먼저 하게끔 하게 하는 걸 그 책에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또는 또 있어요? 좀 자기 경영 책들을 좀 좋아해서 뭐 예전에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 그것도 되게 옛날 책인데 네. 그거는 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그게 사실 저를 바꿨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아,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적용시켰는데 10년 뒤에도 이게 지금 쓸모 있을까? 네. 10년 뒤에 다시 회고했을 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혹시 하고 있다면은 그걸 하고, 만약에 이거 지금 옛날에 내가 했었지라고 생각이 들면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 보는 거, TV 드라마 보는 것도 10년 뒤에 제가 10년 전에 무슨 드라마 봤는지 뭐 기억은 할 수 있겠죠. 뭐 네. 저는 그때 뭐 야인시대인가 뭔가 봤던 것 같은데 네. 그걸 봤다고만 알지 스토리도 모르고 그때 뭐 재밌었던 것만 알지 뭐 저한테 지금 도움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줄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그 시기에 대신에 농구 같은 거 하면은 10년 뒤에도 뭐 정말 농구를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몸도 좋아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 오히려 농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쓸모 있는 거 네.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 같은 경우는 책을 이제 제가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는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요. 네. 책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그걸 읽었다는 생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책 같은 경우. 그래서 근데 이런 건 합격. 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한 7시간씩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 비슷하게. 4시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안 피곤해요. 오히려 4시에 일어나면. 네. 대신 이제 전제 조건 11시에 자야 돼요. 11시 전에. 한 9시에 자야 될 텐데. 제가 그때 이제 망찬 사업할 때는 11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어요. 5시간 네. 잤었어요. 근데 물론 낮잠 한 20분 자요. 낮잠은 중간 20분 자는데 정말 그 새벽에 깨어 있는 시간에는 네. 정말 생산력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쵸? 네. 제가 한 2.5에 3배 이런 되는 것 같은데 그냥 1시간 할 거 여기 3시간 할 거 여기 지금 새벽에 하면 1시간 만에 끝나고, 네. 그게 되게 좋았었는데 그렇죠. 뭐 방해 요소도 없고. 예. 근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사업 준비하고 있어서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찍 자는 게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남들과 이제 어쨌거나 뭐 교류를 해야 되니까 좀 늦게 자면서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시 하고 싶은데 네. 뭐 핑계가 되겠죠. 핑계겠죠. 근데 뭐 조만간 다시 해보지 않을까. 4시에 일어나기는. 업무 강도가 얼마나 되세요? 저요? 네. 아니면은 개인 네. 개인적인 거요? 많이 줄이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뭐 일을 줄이기보다는 일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들. 근데 이것도 사실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좋은 책 중에 1분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30명쯤 네. 규모 될 때부터는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30명쯤 되면 이제
원래 스타트업은 모든 대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랬고 저는 막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막 작업에서 마케팅도 하고 뭐 세무도 하고 막 법률적인 거 다 검토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30명쯤 되면 이제 그걸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정말 뛰어난 경영자는 1분만 경영한다 해서 1분 경영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위임하고 그거를 이제 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만 하면 된다라는 네. 건데 그거를 읽고 나서 조금 이제 저희 시스템도 그렇게 바꾸면서 뭔가 회사 전체적으로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 자체로는 점점 줄여지고 네. 있는 추세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인사이트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아까 이제 제일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답을 찾았는데 성공과 행복은 저는 같다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면 행복할 줄 네. 알았고 근데 그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를. 그거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몸으로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성공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중에서 쫓는 거고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찾아야 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루면 행복하겠지가 아니고 그건 성공에 대한 어좀 욕심? 네. 이걸 이루면 성공하겠다. 대신 행복할 거라는 건 생각은 버리고 행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 행위라든지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행복으로 다 집어넣는 거죠. 오늘 뭐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깨달았는데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진짜 저한테는 지금 저에게는 되게 네. 값진 인사이트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람 더 뽑으세요? 예, 더 뽑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뭐 직종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뭐 뭐든지. 일단은 저는 본인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네. 사실 저는 이제 게임 만드는 거 되게 위대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콘텐츠 중에 쌍방향 통신을 하는 게 게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거는 작가들이나 어떤 뭐 영상 작가든지 뭐 시나리오 작가들이 어떤 스토리를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게임은 저희가 주기도 하잖아요.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화면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뭐 마우스랑 키보드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네. 그걸로 다시 상호 교환을 하는 거죠. 네. 기존에는 이제 받기만 했다면 근데 이제 이거를 모두라 시각, 청각, 뭐 촉각도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서 하는 게 사실 게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로 대체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게임은 정말 사람의 심리를 1차적으로 건드는 거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게임을 제작하는 행위가 정말 위대한 거죠. 네. 그거를 알고 있는 분 그리고 게임을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한 세계에다가 뭔가 이 한 획을 긋고 싶은 이런 욕심 있는 친구들 네. 이제 전제하에 다양한 직군들을 뽑고 있고요. 뭐 지금 뭐 개발자, 디자이너, 뭐 지금 SNS 관리자, 마케팅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무실도 이제 여기도 얻어가지고 두층 쓰세요? 예, 이제 2층 쓰면서 올해 안에 이제 50명 정도는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분이죠? 지금은 38명.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연락을 드리려면 어떻게 연락하면 되죠? 아니요, 리크루트 골뱅이 111%.net.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즐거웠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쇼노트는 데이터마이즈.i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